그동안 우리가 속아왔구나. 2차전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다리는 조정은 원래 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2차전지 다 조정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 안 합니다. 예민수의 경제 토크, 오늘은 배터리의 우리 또 최고의 전문가시죠. 네. 배터리 아저씨라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금양 박순혁 이사님과 함께 2차전지 배터리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 고민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헤어질 결심이 아니라 이런 거 하면 저 이사님한테 욕먹는데 어쨌든 저는 질문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네. 욕먹을 각오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정말 대단한 성장성으로 주가도 올랐는데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랐다. 네. 이제 여기서 사도 되나? 일단 기다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결국은 이제 밸류에이션하고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조정을 좀 하고 가지 않겠나. 이제 그거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문제는 그 조정이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나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 단계에 많이 올랐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조정이 오면 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무책임한 얘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조정이 언제 와서 언제 끝나고 몇 % 조정할지를 아무도 모른다. 찍어줘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찍어줘야죠.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뭐 22만 3만 하는데 18만 오면 사라. 18만까지 떨어질 거니까. 4월 7일 날 18만 원까지 떨어질 거니까 4월 7일 날 18만 원 되면 사라. 자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든지. 그거는 그래야지 도움이 되지. 그냥 막연하게 조정 기다렸다가 사라는 얘기는 그거 누가 못합니까? 지나고 나면 조정받고 아름답게 조정받고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하는 얘기고 시간 때우는 얘기고. 출연료만 타가는 그런 얘기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저도 모르고요. 이제 언제까지 떨어질지 조정이 얼마만치 올지는 제가 알 수는 없고, 다만 이제 앞으로 향후 2, 3년 들고 갔을 때 지금 가격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은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문제니까 밸류에이션 쪽으로 봐서 싸냐 비싸냐는 이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갖고요. 일단 요거를 제가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해봤었는데 여기 제가 서정덕 TV라는데 이제 매주 한 번씩 출연하는데 거기서 추석 특집 대예측해서 이제 닥터 골드스픽해서 얼마까지 갈지 6개월 전 6개월 작년 추석 때 하신 거구나. 작년 추석 때 제가 한번 밸류에이션을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보고 참고로 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6개월 전에 뭐라고 하시는지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때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3년 후 성지 예약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이 오를 종목으로 제가 생각했던 게 에코프로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식으로 쭉 나오거든요. 요거를 이제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적정 주가가 에코프로가 704만 원으로 제가 그때 계산했었고요. 그때 74만 원이 아니고 704만 원입니다. 70만 4천 원이 아니고 704만 원. 704만 원. 그때 방송했을 당시에 주가가 11만 원이었고요. 3월 24일 주가가 45만 6천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315% 올랐고, 그런데 여전히 상승 여력은 1,444%가 남았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포스코홀딩스가 그때 25만 2,500원이었고, 지금 현재 주가가 32만 2천 원이니까 28% 올랐고 상승 여력이 2,527% 남아 있고요. 적정 주가가 846만 원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이 적정 주가가 그때 183만 원으로 제가 계산했었고 그때 주가가 10만 3,800원. 지금 주가는 23만 3천 원이니까 124% 올랐고 앞으로 상승 여력은 685%가 남아 있고요. LG화학이 1,400% 상승 여력이 남아 있고 포스코케미칼이 54%가 올랐고 494%가 남아있고 SK이노베이션이 15% 오히려 떨어졌고요. 상승 여력은 827%가 남아있고 LG에너지솔루션이 18% 올랐고 상승 여력이 334%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제 계산이고 어떤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체적인 아직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이렇게 적정 주가를 만드시는 기준은 뭐예요? 실적
미래 실적 미래 실적 예상해서 이제 한 그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네네.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예. 방송을 참고하십시오. 아, 예, 그거 이제 기본적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유튜브에 뭐 올라가 예,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근거해서 예. 예, 잡으신 거라는 예. 얘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많이 더 오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걸로 저는 이제 그 밸류에이션 계산상에 그렇게 결과가 나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제 뭐 작년에 10월, 11월, 12월 이때 여의도 일각에서 이제 2차 전지 너무 비싸다. 3, 4년치를 땡겨왔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얘기했던 게 그렇죠. 정말 얼마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도 없이 그냥 무책임한 말들을 내뱉었다는 그 건지가 지금 여실히 여기 드러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많이 올라서 지금 너무 비싸서 지금 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도 이 표를 보면은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이 표에서 나오는 그 적정 주가의 밸류가 대략 그 기준이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시점까지를 산정하신 거예요? 22년 해서 한 3년 뒤를 예상을 해서 3년 뒤에 이제 적정 PER을 30배로 보고 네. 3년치 이제 이익을 계산이 가능하니까 네, 네. 그 이익을 계산해서 그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한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이 표만 의지하시면 안 되고 네, 네. 이 보시면 방송을 보시면은 제가 밸류에이션 한 툴이 자세하게 있거든요. 그 툴을 보고 그 툴에서 보고 이 과정은 너무 좀 과한 과정이다.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에코프로나 포스코홀딩스나 LG화학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이제 그 뭐죠? 저기 자회사 이제 지분 가치 50%만 인정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자회사 디스카운트, 네, 네, 지주사 네. 디스카운트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전혀 고려 안 하고 계산한 예. 거거든요. 뭐 그거보다 굵직한 것만 계산하시는 예.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나는 이게 그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세부 조정하시면 다시 되고. 가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출액 제가 3년치를 추정해 갖고 예상한 거니까 3년치 추정한 게 너무 좀 과하지 않나라고 또 생각하시면 쓸 수 그것도 있는 거죠. 바꾸시면 네. 되고 예. 그다음에 제가 이제 한 30% PER 25년 실적 기준 PER 한 30배 정도 잡은 건데 네. 25년이 PER 30배는 좀 과하지 않나. 나는 20배만 주고 싶다라고 네. 하시면은 그럴 수 20배만 주면은 이 계산을 다 테이블이 다 달라지니까요. 적정 주가 혹은 뭐 박 이사님보다 더 센 분이 30배 갖고 되겠습니까? 50배 줘야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더 예. 목표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건 좀 디테일한 부분은 한번 보시고 예. 계산을 직접 자꾸 해보는 습관을 기르셔야 맞아요. 돼요. 네. 그래야지 이게 이제 실력이 느시는 거지. 그렇죠. 그냥 남들이 저기 뭐 2차 전지 너무 비싸대 고평가돼 그런가 하고 그렇죠. 그냥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지금 사실은 좋은 수익 날 기회를 다 놓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 심각한 주가 버블이 있고 그다음에 한국 배터리 거품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위험한 신호 나왔다. 정말 섬뜩섬뜩합니다. 그다음에 2차 전지 사지 마세요. 지금은 이 세 가지 주식이 오르면서 이게 이제 11월 달에 이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지금이 아니고. 제일 바닥에. 이 얘기는 11월 달에 한 거고 위에 이제 세 개는 최근에 이제 얘기가 이런 식으로 예. 나오는데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계산도 없이 이렇게 무작정 비싸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최소한 밸류에이션을 하려면 실적 추정을 하고 23년 에코프로가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25년, 26년에 실적이 얼마가 나오고를 먼저 계산하고 그다음에 적정 PR을 줘서 거기서 저평가 고평가 얘기를 해야지 그냥 막연하게 느낌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고평가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무책임한 행동이고 책임지지 못하는 말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저는 절대로 좋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2차 전지는 뭐 스텝으로 그것도 지평의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적으로 나는 뭐 치고 빠질 거냐 이런 분들은 그 스타일대로 가는 거지만 그걸 몰라서 장기적으로 혹은 가져갈 분들은 지금이라도 포트에 2차 전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을 좀 이제 단기적이나 최소한 중기적으로 해서 차트 보고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으니까 예. 이게 이제 지금 2차 전지보다는 다른 섹터 쪽으로 가는 게 그렇죠. 맞지 않겠나. 네. 아니면 수급을 보고 그렇죠. 예, 갔다가 나중에 2차 전지 조정받으면 예. 와야지. 그런 형태로 얘기하는 거는 억셉터블 해요. 그거는 이제 투자하는 방식이 다른 네, 거니까. 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비싸서 비싸다는 얘기는 계산 안 해보고 음.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비싸다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주 문제가 심각하게 좀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차 전지에 관한 얘기를 해주셨고 예. 보통 그 8대장 8종목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건 뭐 최근에 뭐 혹시 들고 나는 종목이 있다든지 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 안에서 대충 골라서 사시고요. 네. 그거 말고 이제 따로 별도로 내가 공부해 갖고 이거는 그 저기 배터리 8종목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은 싶으면 그거 알아서 사시면 되고요. 네. 예, 그건 뭐 그 각자 알아서 하셔야지 제가 뭐 그것까지 다 챙겨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계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2차 전지에 대해서 뭐 8대장에 대해서 워낙 많이 그동안 이제 하셨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IRA 세부 법안이 이제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뭐 CRM에는 사실 초안인데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2차 전지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걸까요? 뭐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어차피 네. 이제 IRA 같은 경우는 한국한테 주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일단 지금 대충 흘러나온 얘기를 보면은 이제 양극재의 경우에 이제 광물로 취급을 해갖고 한국에서 만들어도 이제 별 문제 없이 네. 하게끔 하겠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양극재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서둘러서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고 네, 시간을 시간을 좀 두고 벌 수 예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미국하고 FTA 체결된 국가에서만 나온 광물만 인정한다 뭐 이런 네. 규정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FTA 체결한 국가 플러스해서 미국하고 우호적인 국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게요. 예 거기에 지금 넣으려고 하는 이제 국가가 아르헨티나하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예. 예. 아르헨티나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웅브레 무이르트가 있는 지역이고 인도네시아는 니켈의 주산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도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진출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도 거기 진출해 있거든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포스코홀딩스나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호재라고 이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아마 30일 날 발표된다고 하니까 네. 대충 그런 형태로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사실은 지금은 이제 중국하고의 전쟁이기 때문에 경제 전쟁이기 때문에 패권 전쟁이기 때문에 동맹국들을 끌어안고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계속 IRA 법안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거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예.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다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법안에 딱 그 박혀 있기 때문에 그죠? 예, 예. 이게 빼박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야도 해주고 싶은데 나도 예. 이거 법안에 명시가 돼서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것 같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소재나 이런 쪽으로는 조금 국내 업체나 우방국들에게 우호적으로 이렇게 조금 풀어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렇게 가야죠.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러면 뭐 양극재 업체들이나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예. 네, 기대가 되고요. CRM에는 근데 지금 초안만 나온 거야. 여긴 조금 더 상황을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한 2, 3년 정도 지나야지 이제 통과된다고 하는 거니까 네. 그 안에 이제 세부적인 뭐 규정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들어가긴 할 텐데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는 이제 중국에서 정제를 하는 광물은 유럽 땅을 못 밟게 하겠다는 게 핵심 골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안 그러면 이제 지금도 현재도 그 정제령 관련해서는 이제 중국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그대로 둬 갖고는 이제 중국한테 그 목덜미가 잡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될 것 같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쨌든 한국 그 배터리 업체한테는 상당한 좀 이제 경쟁사에 좀 우위가 있는 이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에 이제 그 기사가 났던 게 중국의 이제 GEM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네. 거린메이라고 네. 그 회사가 이제 전구체 그 하는 회사인데 중국에서 전구체를 크게 하는 회사인데 전구체입니다. 전구체. 예, 전구체. 그러니까 이제 양극재 대기 전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전구체 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지금 이제 새만금에 SK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거린메이 이렇게 해서 이제 3자 연합으로 해서 예. 그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아마 5만 톤 규모로 해서
내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한국에서 전구체를 생산하면은 전구체가 광물이니까 이제 이 IRA 법안을 이제 피해갈 수 있고 거군요. 나중에 CRMA까지도 이제 피해갈 수 있는 이제 네. 그런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예. 아마 그런 형태의 이제 중국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한국에서 광물을 정제를 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사업이 앞으로 되게 좀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국내 업체들에게는 그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 사실 중국도 중국 기업 가운데 활로를 한국을 통해서 가려고 그렇습니다. 하고 미국이 그것까지 막아버리면 예. 안 되는데 미국이 그 정도는 무용인 해줄게라는 예. 분위기니까 그죠? 예. 국내 업체들도 그런 양극재 전 단계 전구체나 이런 걸 좀 수요할 수 그렇습니다. 있는. 네. 그러니까 그거 이제 IRA 법안을 보면 어떤 네. 내용이냐면 이제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네. 이게 엔티티는 보통 이제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기업 같은 기업이나 집단이나 단체 같은 그런 이제 실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에 좀 우려할 만한 집단이라는 뜻인데 대표적으로 중국의 화웨이라든지 아마 제가 봐서는 CATL을 겨냥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CATL이나 BYD 정도는 미국에 진출하는 게 앞으로 계속 좀 어려워질 거고 그 밑에 중국 밑에서 이제 CATL의 소재를 납품하고 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형태로 해서 좀 우회로를 열어줘서 이제 우리하고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미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는 아직도 사도되는가 절대 매수 구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박순영 이사님은 말해 뭐해. 다만 네, 예, 네,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살지 말지 2차 전지 주식을 안 갖고 있고 이제 고민만 하고 계시는 네. 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거 보시면 네. 지금 당장 과감히 질러야 하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가 보여드렸듯이 여전히 엄청나게 쌉니다. 네. 두 번째는 사야 되는 사람은 많고 반대로 팔아야 되는 사람은 되게 적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쓴 책 K 배터리 레볼루션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지금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이 보고 네. 보고 나서 아 이거 2차전지 좋구나. 그동안 우리가 속아왔구나. 2차전지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서 아 좀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1사분기 실적이 지금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지금 전기차가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지금 성장한 걸로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는 매월 수출 이제 금액이 통계가 잡히는데 1, 2월 달 통계가 아주 좋아요. 그래서 실적은 당연히 1사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호재는 많이 넘칠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장기 공급 계약이나 여러 가지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IRA 법안이 통과가 되고 그 세부 규정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발표하려고 지금 미루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겠네요. 예, 그게 이제 계속 대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거래소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거래소 이전하게 되면은 아주 이 X 될 사람이 되게 천지입니다. 조금만 그것만 예. 큰일 날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아, 네. 예, 그 기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이 코스닥에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있어갖고 네. 120% 오르고 300% 올라도 내가 안 갖고 있어도 문책을 안 당하는데 이게 거래소에 이전해서 그런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면 그러면 이제 작살납니다. 그렇죠. 회사에서 예. 문책당하죠. 잘립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거래소가 이전되면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만약 생기고 이전하게 되면 예. 그런 수급상에 예. 그또 큰 변동이 네, 생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저게 있지 않습니까? 이전한다 안 한다는 뭐 단정적인 건 아니지만 예, 그렇게 거의 뭐 된다면. 이전하는 걸로 얘기 나오는 것 같으니까요. 그래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쳐놨는데 네. 이전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공매도 입장에서는 거래소 이전하기 전에 빨리 이 공매도는 청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넘어가서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는데 내가 공매도 들고 있으면 감당이 불감당이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외국인들이 이 한국의 2차 전지 산업에 대해서 서서히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그 홍콩의 펀드 매니저들 그 두 군데에서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네. 예, 저한테 이제 그 방송 잘 보고 있다고 네. 저한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 컨퍼런스 콜하고 그러신다면. 예. 콩콜 해갖고 이제 금량에 대해서는 별로 안 물어보고. 전지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사실은
사실 작년만 해도 여의도에서도 정권 쪽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이 차인지 사실 솔직히 잘 몰랐고요. 제가 이제 그 소재에서는 양극재만 보면 된다. 양극재가 소재 중에서 아주 탁월한 이제 위치에 있다 하는 얘기를 해서 그게 좀 많이 알려져서 지금이야 양극재 하지만 그렇죠. 작년에 제가 처음에 여기 저 여의도에서 IR 할 때 당시만 해도 뭐 4대 소재 해갖고 4대 소재 동급으로 생각하고 사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양극재 쪽이나 특히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쪽에 대한 그 가치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거의 잘 모르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외국인들이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에코프로가 하고 에코프로 BM이 2월 초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했는데 그 상승 랠리에 이 불씨를 땡긴 건 외국인들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그 외국인들 중에서도 홍콩 쪽 외국인들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7번째 기다리는 조정은 원래 오지 않는 법입니다. 지금 2차전지 다 조정 기다리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조정 안 합니다. 유명한 정식 격언이죠. 네. 예. 2차 전지에 대해서 지금 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7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순혁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